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 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춘3월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어제가 2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2월의 마지막 날에 봄비가 내렸어요. 네. 3월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봄의 기운을 슬금슬금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니었나 또 싶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뭐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진 않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내리니까 참 저마저도 참 이 비가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비가 매서운 바람을 몰고 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역시나 반갑고 기쁜 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다운 비가 내린 지가 언제인지 참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벌써 6개월이 됐잖아요. 네. 겨우내내 비도 굉장히 좀 조금 오고 눈도 특히 우리 지역에는 오지 않아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강이나 호수만 봐도 바닥이 뭐 다 바닥이 뭐 보이거나 네. 아니면 쩍쩍 갈라지는 경우도 참 많았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우리 지역에는 섬도 많은데 그 섬마을에서는 열흘에 이틀씩 또 제한 급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가뭄 해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봄철 날씨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주의할 거. 화재 예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밭두렁, 논두렁 소각한다고 하시는데 네. 이럴 때 작은 불쏘시개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알고 계시죠? 특히 요즘에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등산하실 때 그 라이터나 성냥처럼 화기가 될 만한 거 꼭 집에 두고 가시기 바랄게요. 등산 얘기하니까요. 오늘 휴일이라서 네. 이제 좀 산에 가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으로 바다로 슬슬 봄나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산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는 청정 바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들이 갈 곳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은요. 이 청정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수산물인지 잘 맞춰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겨우 내내 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초록 융단이 아주 드넓게 이 벌판처럼 초원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용선 아나운서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초록 융단이 드넓게 펼쳐져 있죠. 아침부터 밝으신데요. 네. 뭐 김이나 파래 같은 뭐 해조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오. 바다에 이제 초록색 물결이 네. 김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가 센스가 별로 없는데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요. 겨울철 우리가 무뎌졌던 입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바로 감태입니다. 예. 네, 지금 청정갯벌이 많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요. 감태 수확 현장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함께 가보시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겨울. 이맘때쯤이면 봄 기운을 가득 담고 나타나 갯벌 위를 초록빛으로 가득 물들게 하는 것이 있다? 청정지역 서남 해안에서만 자라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감태. 맛은 물론이요, 겨울철 입맛 돋구어주는 상큼한 향까지 초록 융단이 펼쳐지는 겨울바다로 지금 떠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가시파래 매기가 한창인 무안군 월두마을. 우리에게는 감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요. 몸에 좋은 황토가 풍부한 이곳의 갯벌은 감태가 자라나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잡것이 섞여 있지 않아 깔끔하고 담백한 월두마을의 감태는 이렇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살 빗겨주듯이 다뤄주는데요. 그 손길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사님, 맞아. 이게 좋은 놈만 부드러운 놈만 해야지. 이거 밑에 뿌리 있는 것을 하면은 감태가 질거요. 그러니까 우개치 부드러운 놈만 해야 감태가 부드럽지. 감태는 쌉쌀하면서도 단맛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성장 조건이 까다로워 양식이 불가능한데요.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갯벌에서만 볼 수 있어 그야말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안감태가 다가 아니다? 초록 잔디밭이 펼쳐진 이곳은 감태로 소문난 완도의 내동마을. 아이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사람들은 전부 저렇게 나와서 채취하는데 제가 늦어서 그럽니다. 급해서. 아버님, 지각했다고 혼나기 전에 빨리 시작하셔야겠어요. 많이 했어. 예? 많이 했어. 아이 어디가 있어서 많이 했어. 이건 누거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마을 사람들하고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추워도 참고 해야죠. 우리가 12월이나
12월부터 한 2월, 이달 말 정도까지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커지면 벗어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함께하는 갯벌에서는 12월부터 해가 바뀌는 2월까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막바지 감태 매기가 한창입니다. 이런 것은 파래고, 넓적넓적한 것은 이런 것은 파래. 감태는 발이 가늘어. 발이. 아하,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래, 감태, 매생이와 같은 해조류들은 굵기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파래가 가장 굵고 그 다음이 감태, 매생이라고 하니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는 안 치우세요? 웜에 오면 손이 깨질라게 해갖고 몇 번 가보려다가 너무 힘들게 했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 감태가 삶의 전부인 내동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식 교육도 시키고 한 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겨울바다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감태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요? 아이고, 감태 끌고 가는 모양새가 여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저거를 차로 이렇게 매서 끌고 가게끔 했네요. 이제 우리 식구가 안 온게 우리 아저씨가 소 밥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에다 끌고 간 거야. 이처럼 열심히 메온 감태를 가지고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제일 먼저 감태 속에 있는 뻘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에서도 독을 잊혀. 역서는 뻘물만 빼고 먹물이다 바닷물이다 적응이 될게 아마. 며느리들은 하나랑 못해. 매서운 바닷바람을 이겨가며 메온 감태는 하나하나 정성이 담기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감태는 아주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고인 물웅덩이에서 한 번, 깨끗하게 손질해 다시 한 번 민물로 헹궈냅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을 거쳐 2, 3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비로소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왜 숙성을 시켜 먹어요, 근데? 부드러우라고요. 부드러워야지. 이게 지금 숙성 안 되고 좀 뻗이잖아요. 이게 숙성이 되면은 부드러워요. 해서 그 바로바로 먹고, 그러면 냉동실에다도 넣어놓고 먹고. 이거를 해서 숙성이 되면 냉동실에다 얼려갖고 먹어요. 아, 색깔 곱다, 어머니. 네. 이제 다 마무리 해갖고 무침해서 밥 먹고 부침개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무침하고 부침개하고. 네. 집게 서인스러운가. 이거 한나만 가면 가거든. 참기름에다가 이라고 묻혀가지고 고춧가루 깨소금 쳐가지고 먹으면은 김보다도 더 맛있어. 줄에다 이렇게 줄을 해서 감태를 세척해서 이렇게 줄에다 걸쳐서 이렇게 햇빛과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감태가 많은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C도 풍부하고. 우리의 밥상으로 오르기 위해 깨끗하게 목욕제계를 마친 감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깨끗한 민물에 먹는 물에다가 두 번째 세척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간을 맞춰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가지고 이제 양념만 하면 먹게 되죠. 그럼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국내에 우리 매출 시장에 이제 판매된 것은 이제 말려서 주로 감태 김치로 많이 나가고 일부 또 감태를 말려가지고 또 식용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요. 세척 후 소금으로 밑간을 해준 다음 알맞게 포장해서 나가면 전국 각지는 물론 바다 건너 이웃나라까지 명품 감태 나갈 준비 완료!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금 뿌려놨다가 이제 그냥 소금 끝이야. 감태지에는 고추가 일품이야.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틀렸죠. 요런 해가지고 또 노인들이 1년 가용돈 쓰고 그러는데 보통 호당 우리 마을이 400~500씩은 해요. 봄 향기 가득 머금은 감태. 어디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그래 부침개도 하고 감태 무침도 하고 감태 김치도 하고 그러려고요. 먼저 바다 향기 가득 퍼지는 굴과 함께 갯벌의 밥도둑끼리 만났다. 초록의 싱싱함과 이른 봄 기운을 그대로 담아내는 감태전인데요. 반찬은 물론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내놓기에도 참 좋겠죠? 어떤 맛 때문에 땡길까요, 어머니? 감태 맛으로. 감태 무침 하려고. 감태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 여기에 간단한 양념만 곁들여주면 새콤달콤한 맛이 가득 느껴지는 감태무침 완성이요! 감태만 있으면 추운 계절 입맛 돋궈주는 밥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환자 되신 분들 밥맛이 없거나 또 입맛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찾을까요? 무슨 맛 때문에? 맛있지,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이 맛있는 감태를 밥에만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 위에 올려 먹어도 찰떡궁합. 맛있어. 부드러운 감태가 소화를 잘 시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구마와 함께 곁들이면 맛은 물론 영양도 2배. 감태 이게 숙취해소에 왠지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먹어도 감태고 술을 많이 먹어도 술이 안 친다고 술이 안 쳐. 아예 취하질 안 해보라? 아, 조금 치지 치기는. 약간 취해보라? 조금. 그래도 대부분 보면 술이 덜 치는 거예요. 이건 소화를 다 시켜버리니까. 갯벌 위를 수놓은 초록 융단. 코끝이 시릴 만큼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자라난 우리 지역의 명품 감태. 무뎌진 입맛에 상큼한 기운을 더해 건강까지 책임지는 겨울밥상의 보물입니다. 한 발짝 먼저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우리 집 반찬 감태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와, 술에도 안 취한다는 감태. 초록빛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네, 술에 안 취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꾸 술 취하는 이용선 아나운서에게서 감태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감태하면요, 이 파래랑 매생이랑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쉽네요. 가장 굵은 게 파래고요. 중간 굵기가 감태, 그리고 가장 가는 게 매생이.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올겨울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감태가 효자노로 톡톡히 한다고 하니까 뿌듯합니다. 그렇죠. 오늘 박효은 아나운서도 보니까 약간 미역이 생각이 나고 감태가 좀 컨셉인 것 같아요. 의상이요. 네, 준비했습니다. 푸릇푸릇하게. 네. 네, 뭐 화면에서 보셨듯이 감태가 여러 가지로도 변신이 가능했었잖아요. 네. 감태 부침개, 감태 무침, 감태 김치까지 변신이 무궁무진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감태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또 예술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용선 씨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가에게 가장 큰 선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예술을 향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예술도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객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향유, 고급 단어 나왔네요. 자, 맞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주는 관객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자신의 작품이 이제 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인규 목기장인데요. 네. 60평생을 한결같이 전통 목기를 만드는 데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 지금 함께 볼까요?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세상에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장인 정신이 없다면 전통 문화는 계승되기 어렵다. 3대 계승인 김용호 씨 위로 김인규 선생과 고 김갑진 옹까지 3대를 이어온 전통엔 남다른 집념이 있다.
아침부터 분주한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무슨 뭐 행사 경로단치 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앞에 여기 가는 거예요. 김인규 씨가 저거 문화 보유자가 됐다서 오늘 기공하는. 지난달 대전시는 목기장 김인규 선생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추가 지정했다. 가족들은 이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효도잔치를 열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선생. 오늘만큼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무형문화재 목기장으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빛내고 또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경로당이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축하 연주나 이런 것을 많이 좀 연습을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남매가 준비한 뜻깊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수줍게 감사를 표하는 어르신 목기장 김인규 선생이다. 집 밖으로 들리는 나무 다듬는 소리. 부자가 나란히 앉아 나무와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이제 뭐 잘 만들었던 거 이것보다도 이제 그 자지 쓰는 거 이것을 정상으로 써야 돼. 그래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 또 칠을 잘 못 해버리면 막 그거 작품이 안 되죠. 자기들이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제일 뭐 다 알거든. 그게 돈 보고 뭐 지금 이거는 작품이 아니고 혼이 들어가야 돼. 자기 혼이 그가 묻어버려야 돼. 그가. 목기를 만들려면 먼저 나무 보는 안목부터 키워야 한다. 주로 물풀의 나무, 오동나무 등을 사용하는데 충북 영동과 강원도에서 공수해 최소 6년 이상 건조시키고 있다. 쪼작쪼작 그잖아. 재단을 할 때 이제 다 떼내버려야 돼. 이거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 이제 그게 2년째 뭐 이렇게 냉게 되면은 요 정도 돼요. 그냥 놓으면은 뭐 건조야 잘 되지. 그러나 짝짝 나가버려. 그래서 일이 덮는 거이라 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 오래된 거는 지금 뭐 4년 된 놈도 있고 이제 뭐 대종 없어요. 그때 상태를 봐서 한 거니까. 110여 년 동안 3대째 가업을 이으면서 전통 목기 제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두 사람. 누군가는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110여 회에 달하는 공정 모두 수작업을 하는 건 이들의 원칙이고 신념이다. 특히 김인규 선생은 과거부터 내려온 가리틀 방식을 재현하기 위해 구동장치로 물레방아를 쓰는가 하면 발통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지금의 기구도 모터를 단 것 빼고 전통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자동으로 하면은 뭐 안 된 건 아니라 그거 좋지. 숫자 많이 나오고. 얘 물건이 이것을 깎아서 이거 상품 가치가 좋게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나무로 봐버리면 우리는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떼내버리지 않아요 지금. 그거 들어가면은 이 손으로 그러니까 깎들 못해요. 또 튀어짜고. 나무의 성질을 꿰뚫어보고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걸러내는 선생의 작업엔 뚜렷한 도면 한 장 없다. 묵묵히 초벌깎기와 재벌깎기, 건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목기의 형태를 완성한다. 이거 뭐 도면이 없어. 이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딱 손으로 잡아봐도 얘가 두껍다 얕았다 그거까지 알아버리는데 손 감각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지 이제. 그러니까 10개를 깎거나 20개를 깎거나 똑같이 나와버리지. 오칠과 물사포질 10번을 반복해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고된 작업. 이제 그의 아들 용호 씨가 선생의 뒤를 잇고 있다. 그는 전통 방식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도료 특허를 내는 등 더 나은 제작 기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옷의 역사는 4,500년이 됐습니다. 천마총이나 또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 이 부분도 오치를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이 가더라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들이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옷에다가 옷의 특징도 우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황토나 숯이나 이런 조성물을 12가지를 도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시련 없는 성공은 없다. 과거 제사를 멀리하는 풍조와 저가 중국산 목기가 들어오면서 찾는 이가 급격히 줄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업장에 화재가 나 쌓아온 모든 것을 잃기도 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그 하시는 말씀, 제대로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그랬다고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험난한 길에 그런 부분까지 그립고 그리워하면서 이 작품 속에 혼과 정성을 다 넣는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너무 대단하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거듭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다. 우리 가문에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계승 발전하고 또 우리 가문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금까지 17살 때부터 평생 이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역사를 소중히 하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통 목기를 세계 멀리 우수성에서 알리면서 저희들 가문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안 해도 잘해요. 이제 나보다 더 월등한 이제 더 이제 좋은 일 많이 할 걸로 내가 믿고 이제 그 보람이지 뭐. 딴 거 하나 없어요. 저 이제 바람이란 것은 건강하게 만수무강 하시는 거고 그게 바람이지. 그 잘 알았다. 야,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그래라. 예. 60여 년 외길 인생. 때로는 힘겹고 고단했지만 현실과 타협하진 않았다. 가문의 이름을 걸고 장인의 정성과 혼을 담은 전통목기 제작. 결국 부자의 노력은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다. 와, 설 명절에 저희가 목기 많이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그냥 뭐 닦고 넘겨버렸었는데 그냥 넘길 만한 목기가 아니었네요. 사실 저도 목기 만든 게 굉장히 간단한 줄 알았는데요. 정말 아니네요. 하나하나 정성과 정말 열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김인규 목기장을 가족, 친구, 친척들, 이웃들 다 함께 축하해 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한 길을 올곧게 걸으셨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기장이라는 게 이제 그 나무 그릇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또 직업이 근데 아나운서다 보니까 저런 목기 만들 때 보셨지만 그 먼지랑 톱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힘들죠. 네, 목 건강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대를 이어서 가업을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 저희가 참 존경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통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고요. 무형문화재로서 긍지도 가지시고 앞으로도 전통 목기 발전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북동진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3일절인 오늘은 오후 들어서 맑게 개겠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4도에서 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춥지는 않겠는데요. 낮 시간부터는 다소 쌀쌀해집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가서 10도에서 11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틀 정도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네, 빨래나 세차는 오늘 하셔도 또 괜찮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외출은 삼가는 게 좋고요. 또 어제보단 조금 더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운동도 가벼운 실내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정월대보름인 금요일은 하늘이 맑아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볼 텐데요. 네. 우리 용선 씨는 익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그 미륵사지 석탑이 좀 생각이 나는데 특히 역사 교과서에도 좀 주로 봤던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셨는데요. 익산은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익산에 가면요, 요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스탬프 투어가 또 인기라고 하는데, 용선 아나운서는 이 스탬프 투어 아시나요? 특히 경주나 익산 같은 그 문화재가 많은 도시들이나 아니면 네. 볼거리가 좀 많은 도시들에서 프로모션 같은 개념으로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모으면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좀 인증샷도 찍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용선 씨 말대로 이 스탬프 투어 재미도 있지만요, 우리 역사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익산에서는 이 스탬프 투어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스탬프 투어 하시면서 역사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에서 펼쳐진 색다른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지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기차역. 이곳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익산을 좀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를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20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다 보니까요.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까지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첫 번째 장소는 미륵산 자락 아래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터 미륵사지입니다. 익산에 왔으면 또 그 미륵사지 석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륵사지에는 가운데 목탑, 동과 서쪽에 석탑이 하나씩 총 3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이 동탑의 경우에는 서탑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근거로 서탑을 복제해 놓은 복원탑이에요. 이 서탑은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단지 정리되고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보수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보수 중인 국보 제11호. 가로 길이 10m에 높이가 26m나 되는 거대한 탑이랍니다. 미륵사지 서탑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그리고 최대의 석탑입니다. 탑은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목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에서 최초로 석탑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건 다 목탑의 양식인데 소재만 돌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남긴 건 공예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보물이 발견됐는데요. 9,700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이 그 주인공이죠. 딱 봐도 금으로 이렇게 막 장식이 돼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유물 같아요.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진품. 화려한 멋에 지닌 사리장엄은 1400년 전 백제인의 솜씨를 증명하는 보물인데요. 지금은 여기에는 없지만 0.1mm 정도 되는 두께의 3cm 정도 되는 유리병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 안에 사리가 모셔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이 바로 백제인들의 기술력입니다. 사리장엄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유물, 사리를 모신 역사가 기록된 사리봉영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미륵사는 백제 후기,
639년에 세워진 절이고 사찰이고 그리고 이 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들리십니까? 백제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미륵사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한 곳입니다. 저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마냥 기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미륵사지.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보물들의 모습입니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배운 시간, 도장 쾅 찍고 다음 장소로 고고고! 높게 솟은 담과 차가운 철문, 여행지라고 하기엔 낯선 두 번째 장소,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교도소 같아요. 교도소라 그런지 뭔가 공기도 좀 차가운 것 같고 황량하고 쓸쓸한데요. 죄를 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교도소.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와, 이곳은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곳이거든요. 여기 세트장 아니라 진짜 교도소 아니에요? 예, 진짜 교도소가 아니고 남성 초등학교 분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리얼한 교도소로 변신을 했어요? 교도소 장면을 별로 이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도소 세트장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250여 편 정도가 그렇게 촬영이 되고 방영이 됐습니다. 2005년 영화 홀리데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일반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죄수복이나 이 교도관복을 이렇게 입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전 유죄. 조용히 해. 유전 무죄. 어서 와. 이런 곳은 처음이지. 죄수복 체험에 춥고 심심하던 찰나. 그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503호 신입 2명. 아따, 너 뭔 죄로 들어왔다냐? 저 초코파이 엄청 없다가 나왔습니다. 저도요. 아따, 정 넘치는 애들이구만. 죄수복까지 입고 끌려와서 어떡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겨울이라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했는데 마침 가까운데 좀 특별한 곳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친구랑 추억 만들려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옷도 입고 직접 체험해보니까 죄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착하게 삽시다 한번 외칩시다. 네. 착하게 삽시다! 빛이 오랜만에 봤더니 어우 눈부셔. 두부죠, 두부. 익산 스탬프 투어의 마지막 여행지는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시조 시인 이병기 선생이 태어난 집입니다. 아, 여기가 이병기 선생의 생가네요.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이병기 생가. 가람 선생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곳인데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과 자그마한 연못, 우석이라는 바위가 맞이하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오, 지금 여기도 수우제라고 쓰여있네요. 지킬 숫자에 어리석음 우자거든요. 어리석음을 지키는 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리석음 우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죠. 겸손을 지키면서 물러나서 한가하는 선비의 모습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엄하면서도 그래도 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평소 그 좌우명 비슷하게 하시던 말씀이 후회하지 말고 실행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고방채로 구성된 초가집. 소박한 구조의 생가는 올곧은 선비, 가람 선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 바람이 스치면서 그 대나무 숲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든요. 이병기 선생 생가터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시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에 불어온다. 어디서 들은 노래 가사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지은 거예요. 좋다. 생가역 문학관에 들어서면 시조를 사랑했던 가람 선생의 발자취를 조금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람 선생이 현대 시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가람 선생은 그 고시조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 시어 방식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현대 시어를 새로이 발굴해서 쓰자라는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가람 선생은 한글 운동가이시니까 고유어를 많이 발굴해서 그 시에 맞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일기를 썼다는 가람 선생. 그의 손때 묻은 일기장에서 한순간도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 역사 속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생생한 역사 속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탬프 투어로 다시 한번 익산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세요?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익산에서 만난 역사 속 보물들.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알아가는 즐거움, 채워가는 즐거움까지 일석삼조의 행복이 있는 곳 익산으로 도장 쾅쾅 찍으러 놀러오세요. 네, 앞서 만나보셨던 교도소 세트장은 조금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앞에 만나보셨던 그 여자분이 죄 짓고 살아야 되지 말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또 밝히셨는데 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투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역사 여행을 스탬프 찍으면서 재밌게 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사랑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황금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 텅 빈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반겨주는 강아지가 너무 반갑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저도 딱 문 열고 가면 왈왈 저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반겨주는데 참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래서 반려묘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반려견 덕분에 웃고 울고 인생까지 변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 반려견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옷을 만들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이 덕분에 이 집 강아지 호강하네요. 너무 이쁘죠. 미치겠어요. 너무 이뻐서. 일상에 활력을 심어주는데도 반려견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없답니다. 낯선 이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지저대다가도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는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무술년 황금 개띠해 반려견과 함께 행복 가득. 이들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강아지는 내 사랑을 외치는 첫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다리 별이 엄마 이정주 씨 반갑습니다. 시집도 안 간 아가씨를 두 아이의 엄마로 만든 주인공들. 아하, 여기 있었군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한 촬영팀 때문인가요? 좌불안석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사연이 있답니다. 얘네가 이제 지인 집에 한번 파양이 돼서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도 잘 키우겠다라고는 했는데 역시 뭔가 가족 간에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파양 직전이더라고요.
여러 번 입양과 파양의 과정을 거치며 상처를 받은 다리와 별이를 이정주 씨가 받아들이게 된 건데요. 내려가요. 당시 이정주 씨도 삶에서 큰 시련을 겪었던 터라 가족의 인연을 맺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곱도 못 떼고 거의 학과장 선생님한테 이제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잠시 쉬는 건 어떻겠냐. 부푼 꿈을 안고 올랐던 일본 유학길. 그러나 낯선 나라에서 학비 벌어가며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채 돌아왔어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스스로 혼자 감내해야 됐기 때문에 한 2달 동안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불면증?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됐었죠. 가족과 불화까지 겹쳐 우울증이 점점 깊어질 무렵 운명처럼 별이와 다리를 만난 거죠. 야! 놀 기분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할 새가 없어요. 계속 엄마 안아줘, 뭐 맨날 뭐 먹을 거 줘. 오롯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강아지들을 돌보며 이정주 씨의 인생에 책임감과 동시에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강아지들에게도 지극정성이죠.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서는 제가 조금 유별난 엄마? 사실 조금은 차고 넘치도록 유별난 건 맞습니다. 강아지 옷을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배워 플리마켓에 내놓을 만큼 실력을 쌓았을 정도니까요. 자주까지는 아니고요.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좀 이쁘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애들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됐어요. 바느질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랑꾸레미 옷 입을까? 일로 와, 랑꾸. 아그 좋아, 아그 좋아. 이정주 씨가 별이 다리에게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는 일. 단순히 털보호, 방언의 의미를 넘어 사랑을 덮어주는 일이랍니다. 별이도 이리 와. 그런데 그때! 뭐지? 조건사님. 랑꾸레미 이리 와. 딸미. 어머니가 전화한 건데요. 달래미 여기 있어요. 아는 목소리에 신났습니다. 달래미는 달래미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왜 없어?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온 별이와 다리. 이정주 씨의 마음만 달래준 게 아닙니다. 틀어졌던 가족관계도 다시금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그간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게 되니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도 시작하게 됐고 독서 모임이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는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반려견을 가족이라 부르는 이유랍니다. 저희 부부가 아기가 없다 보니까 아이 대신 고마워요. 얘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래요. 신랑보다도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저만 보고 저만 위해서 옆에 있고 하니까. 다리 별이로 인해 희망을 선물 받은 이정주 씨를 비롯해 모든 애견인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무술년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충북 음성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도 하시지. 마을 회관 카드, 도복 맞춰 입고 운동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임태임 씨가 반려견 소개에 앞서 자랑할 게 있다는데요. 바로 동방무예라 불리는 전통 선술입니다. 긴 호흡과 더불어 부드러운 동작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일종의 무술이지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많은 운동법이라네요. 호흡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혀를 돌려주는 거예요. 침을 맞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경락을 이게 손을 돌리면은 이게 다 돌아가서 경락을 자극시켜 이 어깨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곳 봉곡리에서 경상도댁이라 불린다는 임태임 씨가 귀촌 후 주민들에게 전통 선수를 전파한 거죠. 그야말로 임태임 씨, 봉곡리 건강 전도사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자꾸 뭘 먹으면 체하니까 3년 전에 이 언니가 여기 가면 너 안 체하게 해줄 거니까 가자 하면서 그래 따라가지고 그 내가 벌써 지금 3년인데 선수를 매개로 이웃들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임태임 씨. 그러나 지금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귀촌 초기 임태임 씨와 이웃 간에는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투리인데요. 안 판대잖아. 그래서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아까 지금 다시 몰랐어. 경상도다 보니까 이 액센트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톤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경상도 아내가 강원도 남편을 만나 충청도에서 살고 있으니 사투리 때문에 겪는 오해가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찌랄한다 하고 지킨다 하고 뭐 이래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표준 말은 얘기한다 하고 이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적도 모르고 지킨다 하고 이랬었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감히 남편한테 짓거린다 한다고 이거 저 뭐고 오시는 분들도 내 경상도 사투리 억센 사투리 들으니까 웃기지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어요. 그냥 저 별 뜻 없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동안 입을 닫아버릴 만큼 사투리 때문에 겪은 아픔은 컸습니다. 미호야. 어구 지정해 한 명 왔네. 어구 지정해 한 명 왔네. 요 삼촌들 왔는데 삼촌들. 그런 임태임 씨를 위로한 반려견 미호. 그런데 그놈 성깔 한번 대단하네요. 내가 앉아만 보면 이렇게 쳤어요. 결국 미호는 격리 조치. 삼촌들한테 간 못해 임마.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예. 삼촌들 왔다고 할매가 막 미호를 가다 왔어. 없다. 삼촌들 갔다 없다. 삼촌들 갔다 없다. 미호 빠빠. 이제야 좀 진정이 된 건가요? 자꾸 그렇게 쌓여. 삼촌아 해줄게. 아이고 시원하다 해줄게. 원래 미호는 아들 내외의 강아지였습니다. 며느리 임신을 위해 썩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떠맡은 게 뜻밖의 선물이 된 거죠. 우리 집 양반이 나한테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자가 막 울어요. 막 큰 소리를 막 짖으니까 아우 내 편 들어주는 강아지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난 울 뻔했다니까 눈물 날락해가지고요. 무조건 아내만 싸고 도는 미호를 보며 소외감이 들었던 걸까요? 개라면 몸소리치던 남편이 점점 미호와 놀아주는 시간이 늘어나고 덕분에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자를 데려다가 우리 집 양반도 그렇고 정이 드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는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은 거지. 반려견 덕분에 행복을 찾은 임태임 씨. 그녀의 미호 사랑은 온 동네 동물로 이어졌습니다. 얘네들이 청결락하는 다키라요. 남의 집 하우스를 빌려 20마리의 닭을 사다 풀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본다는데요. 그 정성에 동네 사람들도 놀랄 정도라네요. 그래도 애들 발 시릴까봐 내가 왕개를 이래 갖다 깔아주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그래 이 하우스 주인 저 사장님 그거 가잖아요. 하여튼 웃긴다 하면서 닭 발 시릴까봐 왕개 깔아주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봤어 이렇게 날로. 되는 것들이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 남의 집 가릴 것 없이 동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물 주고 먹이 주고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줘야 발길이 떨어진다는 임태임 씨. 그런 그녀에게 요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데요. 지명 다 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좋지.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과 함께 무술년 개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반려견 덕분에 정말 웃고 울고 자신감도 상승하고 우울감도 없애고 네. 참 말만 못하지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사랑과 만족감을 받는 만큼 책임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 같은 때 반려견 천국이 되어가는데 하루에 나오는 유기견의 수가 170마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강아지를 사지 말고 유기견을 입양하자 이런 운동도 많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캡토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코인을 사면요 수익금의 일부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후원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캡토 코인 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수익금이 또 유기견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가 2018 여수 4계절 관광사진을 공모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겨울과 봄, 여름과 가을의 여수 관광사진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자격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푸짐한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여수 풍경에 관심 있는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립 중앙도서관의 별별 책다방 7시 3월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3월 8일 저녁 7시 광양시립 중앙도서관 별관 2층 문학자료실에서 소프라노 윤한나와 함께하는 오페라와 파페라 갈라 토크쇼가 진행되는데요. 꽃피로 물든 3월의 밤, 향긋한 차와 즐기는 음악의 향연,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흥군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8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면 가능한데요. 네, 교육은요. 고흥군 주산장목 중심의 현장 실습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3월 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고요. 선도농가 사업장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천시립도서관에서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감 쑥쑥 책놀이 외 31개 강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